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 예정인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미한테만 너무 과세하는 것 아닌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독박과세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개인들만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법을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도 기관이랑 법인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계속 법인세 형태로 납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인들에 대해서만 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미국인이라면 미국에서, 그리고 뭐 중국인이라면 중국에서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해서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뭐 매매를 해서 매매 차익이 났을 때 우리는 지금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이상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죠. 그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를 해서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양도소득이 이제 포함된 개인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개인들한테만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만드느냐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기존에 안 내던 거를 내게 한 것뿐이지 개인들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서 그 나라에서 해당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라는 점은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것이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될 수도 있다. 예전에 이제 2013년도에 대만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을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한 달 만에 폭락을 했다라는 이제 그 과거 선례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만약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한 번에 매도가 몰리게 돼서 한 달 만에 대만처럼 30% 40%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코로나 이제 처음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차트들을 보면, 특히 이제 금융사들 차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 종목들이 다 빠졌었으니까 금융투자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빠졌었단 말이죠. 그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현재 평가 차익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두세 배 됐을 테니까.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폭락을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뭐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폭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밑에서 그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정말 확신이 있다면 인버스를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버스를 사서 폭락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그걸로 배당 수익이 어마어마해질 그 기업들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긴 한데,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하는 사람들, 뭐 저처럼 이렇게 매일 뭐 단타식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절세 방안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뭐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해서 뭐 5천만 원까지만 매도를 하고, 뭐 다음 해 이제 해가 지나가면은 그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 12월 말에 매도를 하고 1월에 다시 매수를 하든, 아니면 12월 초에 매도를 해서 좀 조정될 거를 미리 감안해서 매도를 했다가 1월에 다시 매수를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다 지금도 어쨌든 대주주들은 그렇게 지금 피해가고 있으니까 절세 방안은 다 마련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단기로 단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작전 세력들이나 큰 돈을 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뭐 작전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만약에 투자사들,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온 게 하나금융지주인데, 이때 팬데믹이 왔을 때 2020년 3월 최저 주가가 18,450원이었습니다. 이때 잡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만 원에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44,800원인데 약 120%의 수익이죠. 120%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한 거고, 그 와중에 보시면 2020년 말에 주가 배당 1,850원, 2021년에 3,100원에 배당을 줬습니다. 3,100원. 이거 2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15%가 넘죠. 이런 배당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서 만약에 정기예금을 한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도 5%대 예금, 그것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배당 수익에다가 평가이익까지 100%가 넘는 평가이익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신설된다라고 해서 30% 40% 이렇게 폭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반대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투자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물론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것과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는 거래세를 없앤다는 거였거든요. 거래세를 없앤다는 거니까, 증권거래세는 사실 존재 이유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진짜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세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게 조세 형평에도 맞고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